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요. 현직 대통령을 미군이 직접 잡아갔어요. 2026년 1월 3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란 시위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계속 시위하라. 정부기관을 장악하라. 지원이 곧 도착한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시위대한테 정부를 점령하라고 한 겁니다.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엔 숨겨진 계산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째,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은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둘째, 이란 시위 개입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봐요. 셋째,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베네수엘라 얘기부터 해볼게요. 트럼프가 왜 마두로를 잡았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마약 밀매입니다. 마두로가 마약 카르텔이랑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예요. 얼마나 되냐고요? 3,030억 배럴이에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가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석유가 이렇게 많은데 왜 베네수엘라는 망했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있어요. PDVSA라고 해요. 예전엔 잘 운영됐거든요. 근데 차베스 대통령이 2002년에 직원 수천 명을 해고했어요. 파업했다고요. 그 뒤로 20년 동안 투자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2000년에 하루 320만 배럴 생산했어요. 지금은요? 하루 100만 배럴밖에 못 뽑아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세계 1위 석유 부자 나라가 석유를 제대로 못 파는 거죠. 트럼프가 이걸 봤어요. 1월 3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고칠 것이다. 직접적으로 석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일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누가 사갔는지 아세요? 중국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20년간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5조 원 이상이에요. 차관 형태로요. 그리고 그 돈을 석유로 받아갔어요. 트럼프 입장에선 이게 눈엣 가시였던 거예요. 미국 코앞에 있는 나라가 중국한테 석유를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뭘 요구했냐고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랑 관계 끊어라. 석유는 미국한테만 팔아라. 이게 진짜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야망은 더 커요. 베네수엘라만 노린 게 아니거든요. 그린란드 아시죠? 덴마크 영토예요. 트럼프가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했어요. 파나마 운하도요. 되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캐나다까지 미국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자원과 물류의 통제권이에요. 그린란드엔 뭐가 있냐고요? 히토류가 있어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광물이요. 그리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그린란드가 핵심 거점이 돼요. 파나마 운하는요? 전 세계 해산물류의 5%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미국 동부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거든요. 트럼프는 이걸 멀로 독트린의 부활이라고 불러요. 아니, 돈로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더널드의 돈을 딴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서방부는 미국 거다. 손대지 마라. 19세기나 있던 얘기가 21세기에 다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2025년 12월부터 전국적인 시위가 터졌어요. 왜 시위가 났을까요? 경제가 망했거든요. 이란 화폐 가치가 3년 새 5분의 1로 폭락했어요. 물가는 치솟고요. 실업률은 높아지고요.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에 불을 질렀어요. 1월 14일에 SNS에 올린 글을 볼까요? 이란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당신들의 기관을 장악하라.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시위대한테 정부를 뒤집으라고 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도 석유가 있어요. 이란 석유를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중국이요. 이란 석유 수출량의 90%를 중국이 사갑니다. 미국 제재를 피해서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요. 트럼프 입장에선 이것도 눈엣 가시예요. 게다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2025년 6월에 트럼프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폭격했어요. 한밤의 망치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란 정권이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부에서 무너뜨리려는 거죠. 시위대를 지원해서요. 그럼 이란 시위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입장에선 일석삼조예요. 첫째,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핵 위협이 사라져요. 둘째, 중국으로 가던 석유 흐름을 끊을 수 있어요. 셋째,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수백 명이에요. 트럼프가 경고했어요.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군사 개입을 암시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란을 대규모로 공격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항공모함도 그 지역에 없고요. 베네수엘라 상황도 수습해야 하고요. 결국 트럼프는 압박만 하고 실제 행동은 미루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일까요? 큰 상관이 있어요.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유가예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풀리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란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를 수 있어요. 지금은 2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유가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두 번째, 달러예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패권이 강화돼요. 왜냐하면 석유는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손에 들어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요. 이란이 약해지면 중국으로 가던 석유가 줄어요. 결국 달러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국제 질서예요. 트럼프가 한 일은 국제법 위반이에요. 유엔 헌장 이 조 사항을 어긴 거예요.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요. 근데 미국이 어겼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도 그랬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위험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세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달러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갖고 계세요. 둘째, 유가 관련 뉴스를 주시하세요.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세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까지 노리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은 이유는 뭘까요? 마약이 아니에요. 석유예요.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란 시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끊겠다는 거예요.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다 연결돼 있어요. 석유, 달러, 패권. 트럼프는 이 세 가지를 미국이 주겠다는 거예요. 19세기 말로 독트린이 21세기에 부활한 거죠. 문제는 이게 국제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뉴스 잘 보시고요. 달러 자산 일부 확보하시고요. 유가 변동에 대비하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